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이죠. 신용환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용환입니다. 아, 네. 목소리가 돌아오셨어요. 예, 많이 돌아왔습니다. 네. 아, 선거 유세 동안 정말 그냥 뭐 전국을 누비고 또 고공전 또 현장 가릴 것 없이 열심히 뛰셨는데 이게 업이 되면 예. 그 현장에서의 그 분위기 때문에 샤우팅의 샤우팅이요. 강도가 세져서 맞아요. 많이 갈라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다 견뎌내고 이제 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국민 주권 정부 네. 이재명 대통령 시대 이제 일주일 지나고 있는데 좀 체감 좀 하세요. 어떠세요? 효능감이 뭐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한 1년쯤 지난 것 같다. 벌써 많은 일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느낌 주실 정도로 네. 자기 일처럼 다 기뻐하고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또 이제 주권자로서의 그 국민의 주권자로서 예. 국민 추천제 추천제.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진짜 실질적 효능감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상징적 의미도 있겠지만 함께한다. 정말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고 주권자가 진짜 주권자로서의 네. 지위를 확인하는 이런 아주 좋은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래요. 국민 추천제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신용환 교수님 이름도 이제 많이 많이들 올라오고 저 있는 거 아니에요? 댓글에는 거론을 하시는데 모르죠. 신용환 교수님 어디로 지금 추천하고 계십니까?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어제 김용남 전 의원 나왔는데 네. 금감원장 얘기를 이렇게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제 김용남 의원이 그런 책도 쓰고 주식거래에 대해서 책도 소액주주 쓰고 운동도 네, 하고 맞습니다. 해서 금감원장 얘기를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던데 네. 모르겠습니다. 그런 추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금감원장을 이제 연속해서 그러면 검사 검사 출신으로 출신? 가느냐 이제 그런 또 문제가 있긴 하겠죠. 이복현 현실적으로는 네네 여러 그래요. 고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추천은 금감원장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신용환 교수님이 어떤 또 추천을 받고 있는지는 이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재명 대통령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윤석열은 뭐 그동안 보면은 뭐 술 마시고 그래서 뭐 위장 차량까지 아침에 보내고 나중에 출근하고 네. 그런 일도 있었는데 뻥카로 위장 뻥카로. 출근을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 예. 뻥카로 퇴근 차량을 뻥카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술꾼 말이 가고 나오죠. 일꾼 왔다. 알코올릭 가고 워커홀릭 왔다. 네. 네. 그렇게 딱 네. 대꾸가 이루어지네요. 네. 자,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 그냥 뭐 일정을 보면요 정말 여러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어제 또 새벽에 놀랐던 일이 바로 3대 특검 네. 임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제가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20일 정도의 추천이 이게 마무리, 그러니까 추천과 임명까지 예. 20일 정도가 돼야 될 것이다. 근데 13일에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그 실용을 이제 한마디로 빨라요. 관통하는 걸 보면 실용이잖아요. 실용의 이제 가장 핵심적 단어 성과입니다. 성과. 성과는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러다 보면 이제 효율이 필수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지체 없이 많은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뭐 물론 임명하는 자체가 성과는 아니지만 시작 빠르게 처리를 해주는 단계부터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왜냐하면 이제 특검이라는 게 특검만 임명된다고 해서 바로 뭐 내일부터 수사 이게 아니잖아요. 네. 특검 보도 있고 수사관들도 있고 쭉 하다 보면 그렇죠. 빨라봐야 7월 중순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날짜 7월. 상당히 준비 기간이 또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해 보면 하루라도 더 당겨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해야 된다. 네. 특히나 지금 이제 직위원 재판부가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특검 여하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는 어떻게 네. 보면 재판을 전면으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팩트 자체가 틀려서 이들이 지금 우리가 12.3 내란이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네. 국민들이 실체적으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가장 핵심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비아폰 서버 그러니까 통신에 대한 기록 그다음에 CCTV 네. 이런 것들이 최근에서야 일부 이제 복원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누가 왔다 갔는지 누구랑 진짜로 저 김건희가 통화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는 네. 전면 재수사, 재기소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재판에 대한 병합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새롭게 대두되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임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20일간의 준비 기간이 거치니까 지금 오늘 13일입니다. 13일이니까 7월 초에는 7월 초. 출범을 한다. 예, 초. 그 안에 이제 특검보 인사도 있고 뭐 수사관 파견, 검사 파견 다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추천된 인사도 인사지만 3명씩 민주당, 혁신당, 조국혁신당 3명씩 했는데 그 중에 3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네, 네. 봤더니 3대 특검, 새 특검 중에 이 내란 특별검사, 내란 특검법에 대한 특별검사 조은석 네, 전 네. 감사원장 권한대행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네, 네. 최상병 특검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골고루 특징에 맞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이명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최상병, 최해병 건이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 이제 군 검찰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의 검찰 부장 검사 출신인 거죠. 네, 군 검찰의 부장 검사. 네, 조국혁신당 추천이었습니다. 네, 민중기 저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김건희 특검.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뇌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결부돼 있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형사 재판을 많이 했던 분들이 이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거고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제 규모도 가장 큰 내란 특검. 네, 그거는 아마 이제 내란 특검. 전체적인 수사를 지휘해본 경험. 그렇게 보면 서울 고검장을 지낸 분이죠, 조은석. 여러 이제 논란도 일부에서 뭐 제기하고 하던데 전체적인 수사 역량 위주로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적으로 이제 그동안 경찰, 그러니까 국수본, 공수처 등등으로 분산돼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통합적으로 다 자료도 받고 해서 통합 관할을 해야 되는 그런 경험이 많은 분.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그런 측면에서 조은석 고검장 출신 감사위원 분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지금 조은석 전 이 감사위원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 검사의직을 수행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초라는 사초를 거는 쓰는 임금도 자세. 못 건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사초를 건드렸다 화를 입은 연산군도 있고 막 있잖아요. 네, 앞에 분들이 써놓은 것을 고치지 말라. 함부로 조작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진실에 부합하게 아주 세세하게 진실을 파헤친다.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단어잖아요. 사초라는 게 우리 역사 속에 그러네. 사초. 어머니를 어떻게 했던 사람들 걸 다 때려 엎고 사초를 보면 안 되는데 보고 그거를 다 때려 엎고 보면 안 되는데. 처형하고 막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안 되는 거죠. 가장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게 하겠다라는 예.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숫자만 해도 250여 명 이상이 저희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 네. 60명의 검사와 함께 정말 세 개를 다 합치면 인천지검 우리나라의 두 번째 크다고 하는 인천지검의 규모라는 거 아닙니까? 세 개를 다 합쳤을 때. 그러니까요. 그런 정도의 아주 정말 역사적으로 특히나 역대 이번에 이제 특검 최대 규모. 네,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 수사를 할 때는 별건 수사를 못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감춰놓은 게 워낙 많아서 별건이 많아요. 그래서 관련된 분야가 나오면 그것도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수사다가 인지되면. 굉장히 의미가 큰 거죠. 관련된 게 너무나 많거든요. 예를 들어 김건희 네. 수사 같은 경우도 뭐 도이치다, 뭐 샤넬백이다, 뭐 여러 저기가 있지만 거기에 부수돼서 어떤 명태균 뭐 기타 이렇게 통화되고 네트워크 선상에서 걸쳐 있는 사람들의 그 비리가 워낙 많잖아요. 네. 그래서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좀 과장을 한다면 네.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거의 새로 써야 될 정도의 왜냐하면 이들이 벌여놓은 일들이 뭐 예. 안행에 가까운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말 사초를 새로 써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겠죠. 그 마음가짐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당장 안가 CCTV 같은 경우에 그동안 뭐가 누가 왔다 갔다 했는지 아직까지 오픈된 게 없잖아요. 실체적으로. 만약에 전혀 그동안 뉴스에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들이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이걸 통해서 뭐 자기들을 탄압을 하니 뭐니 이제 국힘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마도 객관적 증거가 나왔을 때 단 한마디도 못할 경우가 생길 겁니다. 객관적 증거로 누구랑 통화했지, 예. 누구 거기 왔다 갔지 하는 것들이 매일매일 나왔을 때 과연 뭐라고 그걸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런 게 많이. 사실 이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감사원에서 이 최재 원장, 유병호 뭐 사무총장과 정면 대립하는 모습도 보였고 네. 여러 가지로 이 윤석열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많은 이제 네티즌이나 유튜버 네. 분들이 이제 지적하기를 최재 씨가 추천을 해서 임명을 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이 비판들을 하시죠. 근데 인사라는 게 이제 결국은 그분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느냐 부분이잖아요. 네. 뭐 더 과거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그 감사위원으로 갔을 때 그 전현희
그렇어요. 권익위원장 감사 문제. 위원장님에 대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하게 이제 대치를 하면서 네. 그래도 그 권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가장 가까운 일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보여왔던 우리가 어떤 행동했는지 다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런 것들도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이런 과거의 수사 내용도 있습니다. 한동훈 이 장인을 구속했던 네. 그런 옛날 2005년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이 조특검이 직접 공판을 맡았던 또 그 사안도 있었죠. 2014년도에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네. 그 세월호에 대한 그 조사 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엄벌에 처하기도 하고 네. 어떤 아주 그 소위 말하는 칼잡이로서는 유명한 잘 드는 예리한 그 칼잡이로서 아주 유명했던 분이죠. 그렇네요.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세월호 사건 두고 청와대와 법무부가 갈등을 빚었던 네네.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 이게 좀 평가를 받고 있고 오늘도 얘기했던 그 사초를 쓰는 자세로 수사 논리에 따라 직을 수행한다. 네.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인연 맺은 분들 말씀 들어보면 네. 그래도 그 추천된 분들이 다 훌륭하지만 그 중에 가장 전체를 이 큰 규모를 통할하면서 잘 하실 분이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속보를 보니까요. 아까 저희가 이제 언급했던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명현 이 특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억울한 죽음 명백히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 이렇게 또 입장을 지금 방금 전에 내놨습니다. 네,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 예. 이제 억울한 죽음도 죽음 정말 큰 문제인데 그 뒤에 처리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 특히 이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공권력이 개입을 해서 네. 그걸 덮으려고 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거를 힘으로 찍어 누르고 집단적인 거짓말을 했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네. 당시에 저도 뭐 여러 가지를 이 체크를 하면서 할 말이 비하인드가 저도 몇 가지가 숨어져 있는데 당시에 제가 이제 800에 7070 번호 네. 그 대통령이다라는 얘기를 처음 했었죠. 맞아요. 뭐냐면 네. 그 전화를 받은 당사자가 원희룡 그 장관의 수행 비서예요. 자 그러면 왜 그 비서한테 전화를 했을까? 장관한테 전화했을 때 안 받았겠죠. 그러니까 수행 비서한테 했겠죠. 추론해 보면 네. 그렇게 그걸 타고 전화를 하고 했을 때 이제 대충 대통령실 근무해보고 했던 사람들은 청와대 기존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어느 번호를 누가 어떤 프로세스로 한다를 다 알죠 사실은. 그래서 딱 떨어지는 게 대통령밖에 없고 네. 그때 또 시간적인 그 시간별로 끊어서 언론들이 자세히 보도한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은 시간대가 맞지가 않아요. 국무회의 현장에서 바로 얼굴 보고 저기를 하다가 전화를 했다. 그렇죠. 등등등 해서 예. 이제서 그런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자 전화한 자체를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분명히 뭔가 엄한 거를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감추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런종섭이라고 이제 호주 대사로 국방장관을 보내고 한 일이 있었잖아요. 예, 옛날 얘기 같아 진짜. 예, 이런 일까지. 예. 그리고 국방차관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아마 그 책임을 회피하는 과정에서의 나온 변명들 이런 네. 것까지를 이제 다 나오겠죠 전체적으로.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 최혜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고 네, 안타까운 이 죽음의 희생에 대해서 한을 풀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왔는데 맞습니다. 이걸 끝까지 막아왔던 게 윤석열 정권이고 그리고 그들의 인식의 근본 기저를 한 단어를 보면 알아요. 일개 해병이라는 표현을 자꾸 해요. 일개 해병. 그 한 사람의 목숨이 네.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 일개 해병의 뭐 죽음에 우리가 뭐 왜 그 집단적으로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느냐 식의 그런 변명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일개 해병이라니요.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고 대한민국의 주인공이고 그분이 잘 성장해서 대통령이 될지 뭐가 될지 누가 알아요 이 세상 일을. 자꾸 그들의 인식의 기저에 굉장히 사람에 대한 거를 경시하는 그게 숨겨져 있죠. 그 단어 하나 선택해 쓰는 걸 보면. 그래요. 이 사안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는 특검의 다짐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또 있었네요. 네. 저희가 용어를 최해병이라고 이렇게 예. 하는 것에도 자기들은 무덕부덕 최상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상병이란 말도 하고 싶지 않았겠죠. 자기들은 한 계급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이렇게 저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도 네. 모든 걸 다 부정하고 싶은 그 심리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용어 하나에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병 전체에 대한 모독에 가까운 일들이라서 네. 저희로서는 최해병이라고 쓰는 게 써주는 게 그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또 가족들에 대해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실제. 자, 이명현 특검이 누가 진실 은폐하는지 밝히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대 특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게 초점이 다 이제 모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세 가지가 향하는 게 네. 하다 보면 세 파트가 각기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막 협조해서 같이 돌아갈 것들이 많단 말이죠. 예를 들어 김건희 조사하다 보면 통화한 거에 보면 내란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잖아요. 국정원장하고 왜 통화를 해요? 영부인이 사실상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이런 지점까지를 맞물리다 보면 정말 유기적으로 매일매일 윤과 김과 관련된 뉴스로 최소한 반년 이게 이제 수사는 170일, 140일 돼 있지만 네. 기소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하면서 매일매일 재판이 또 벌어지잖아요. 그 부분까지 계속 연결이 돼서 아마 윤과 김 뉴스로 거의 1년 가까이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실체적 진실이 딱딱 떨어지면 좋은데 네. 정말 화가 나는 거는 지금 6개월이라는 시간을 주다 보니까 또 네. 나와서 활개를 치고 지금도 막 반바지 입고 지하를 활보하고 있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상당수 증거인멸이 이루어졌고 지금 정진석 보셨잖아요. 대통령실 사실상 뭐 방첩사를 동원해서 다 아예 초기 포맷을 했다. 디가우징까지 다 했는지도 모르죠. 그건 네. 뭐 알 수 없는데 그렇게까지 증거인멸을 할 충분한 시간을 벌어줬고 물리적으로도 활개를 치면서 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주기현 재판부 그동안 비공개 재판으로 많이 왔는데 김용현, 노상원 이런 사람들이 며칠 네. 있으면 6개월 만기가 되잖아요. 구속기간 만료. 그럼 추가 기소를 하려도 특검을 구성해서 추가 기소하기엔 시간이 안 맞죠. 그러면 지금 있는 검찰이나 국수본 등에서 이제 열심히 해서 추가 기소를 해야 붙잡아 놓는데 그러니까요. 큰일 지금도 이렇게 네. 증거인멸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그들이 나와서 말을 맞추면요. 그러면 실체적 진실을 거의 다 가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6월 뭐 이제 말쯤부터 7월까지 계속해서 보면 다 풀려나는 일정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시간이 없어요. 정말로 시간이 없는데. 없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걸로 어지간한 걸로 기소를 했을 때 지금까지 보여온 지기현 재판부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부분까지를 감안해 보면 어지간한 걸로 추가 기소를 했는데 만약에요 추가적으로 구속을 기간 연장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사유가 부족하다라든지 그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네. 결국은 이게 나중에 지기현 재판부까지 연결이 돼요 특검도 해서 기소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새로운 사실들이 막 나오고 병합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서 쭉 기소한 거 갖고 재판을 했는데 완전히 새로운 사실들이 나와서 이게 사실상 쓸모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상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재판부 병합 문제 그러면 과연 지기현 재판부로 계속 가는 게 맞느냐 문제가 또 불거지게 되겠죠. 그렇네. 참 지기현 재판부 얘기를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저 사진 보십시오. 윤석열이 이 아크로비스타 지하 상가를 활보하고 있는 모습 반바지 차림으로.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게 네. 저 날이 어느 날이냐고요. 저 날이 경찰 출석하라고 한 날이잖아요. 12일이잖아요. 네. 그 시간에 출석은 안 하고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활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경찰이 이제 3차 출석 통보까지 했습니다. 네네. 19일 날 이제 19일. 하라고 했죠. 그 뒤가 문제일 것 같아요. 예. 보통은 통상은 일반인의 경우는 3차는커녕 한 2차 정도 되면은 뭐 체포죠. 그런데 지금 내란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네. 억지로 빼내줬다는 거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시로해서. 일반적인 경우 같으면 당연히 체포죠. 아, 그런데 벌써 언론에서 뭐 예. 서면 조사로 뭐 대신하느니 뭐 이상한 소리가 나와서 황당할 따름이죠. 네. 역풍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풍이라는 단어도 왜 생겼습니까? 우리가 자꾸 원칙을 벗어난 예외를 자꾸 두니까 역풍이라는 단어도 생겨난 거죠. 엄정한 법 집행 그 자체, 특히나 내란 우두머리에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 내란 우두머리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때 무슨 역풍을 우려를 해요? 엄정하게 있는 그대로 네. 법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이렇게 활보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
국민들이 정말 분노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문제도 지금 보면은 건진법사 관련해서 문자를 네. 주고받았던 그 내용 인사 네. 문제 뭐 항의했다라는 대놓고 항의를 해서 그 누가 경우도 갑이고 누가 을인지 진짜 잘 모르겠잖아요. 그리고 내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건진이 내 사람들을 윤핵관들이 쓰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요. 그럼 내 사람은 누구예요 이게? 내 사람 과연? 아니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겠죠. 당시에 네트워크 본부의 예. 멤버들 그리고 이 뭐 댓글 퍼나려고 했던 멤버들 등등이 있죠. 사람. 그러니까 소위 당시에 이제 대합 빌딩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양재동에서 했던 사람들 그리고 제가 비교적 최근에 이제 오픈을 했지만 네. 예화랑 건너편 바로 건너요. 직선거리는 100m가 안 돼요. 걸어서도 5분이 안 걸리는 거리에 있어요. 바로 대로 건너에 골목 하나 두 번째 건물 거기에서 건진의 딸과 건진과 또 그 건물 주 등등이 회의실에서 상시적으로 회의를 하고 예화랑으로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실세들을 부르면 실세들이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달려오고 네. 했다는 아주 구체적인 진술들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아지트에서 이제 같이 회의를 하고 했던 사람들 사람들도 그런 있고. 사람들이 내 사람이겠죠. 근데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직접 김건희한테 네. 항의하는 상황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항의를 한 시점을 한번 보시면 예. 대통령이 당선된 뒤잖아요. 당선될 것 같은 것도 아니고 이미 영부인이 돼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선된 직후가 가장 힘이 셀 때잖아요. 그럼요. 거기다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길래 과연 그러는 것인가. 근데 항의도 윤석열한테 하는 게 아니고 예. 김건희한테 항의. 그러면 V0, V1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V0보다 더 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냥 V예요. 그거는 그냥 V제로 V원 얘기할 필요 없다. 그냥 V예요. V가 한 사람이었다 그냥. V는 김건희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통일교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원정 도박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어서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파헤쳐야 되느냐. 한학자 그 총재 예. 인천공항 나가다가 출국 금지됐다라고 이제 처음 그 공개를 하고 나서 여러 사유가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도박 금액도 600억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물론 뭐 그들 입장에서 그게 작은 돈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총 규모가 자산 규모가 뭐 공개된 걸로 보면 거기에 네. 비하면 작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국민 감정과 그리고 그걸 정말로 그 내용을 모르고 믿은 신도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좀 네. 신도분들이 보면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던데 정말 그 이중성과 법을 맘대로 자기들끼리 재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오만함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이건 어떤 그 종교라는 성역으로 울타리를 칠 것이 아니라 엄벌을 할 부분은 또 엄벌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또 그거에 이제 커버를 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감추고 그동안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당연히 엄벌을 내려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끝이 아니고 거기서 시작돼서 명품백에다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캄보디아 문제 네. 다 불거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캄보디아 지금 건을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완전 초대형 게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캄보디아는 초대형 게이트. 최근에 들어오는 제보까지도 보면 연관성이 어디까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옆에 이제 붙어 있는 나라인데 위치는 좀 이제 워낙 길게 돼 있어서 베트남이 네. 베트남 다낭의 호이안이라고 하는 해변에 골프장이 있는 최고급 리조트를 한국인들이 인수를 했다. 네. 그 자본에 대해서 추적을 해보면 깜짝 놀랄 거다라고 이제 제보를 해요. 구체적인 그 이름들을 쭉 하면서 제보를 합니다. 이런 것들도 연관성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다 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네. 코인, 퀸비 코인이라고 하는 코인 가지고 이제 건진법사가 그 자금 세탁을 하다가 고구마 줄거리처럼 그래서 남부지검이 압수수색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 아크로비스타 그 사저를 네. 남부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하게 되잖아요. 왜 남부지검일까 궁금했잖아요. 그 출발이 그 코인을 통한 자금 세탁을 진행하다가 그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들 네. 배후에는 정말 큰 세력들이 있어요. 정말로 큰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미 자본 축적을 많이 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캄보디아 ODA 같은 경우는 ODA 밑에 이제 EDCF라고 일종의 차관입니다. 상업 차관입니다. 네. 국가가 보통 기관이 보증하고 수출입은행이 집행을 하고 그거는 나중에 돌려받는 거고요. EDCF는 일반 ODA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구호기금 이런 성격으로 주는 거죠. 돌려받지 않는 거. 근데 왜 캄보디아만
7억 불에서 15억 불로 올라가고 그 네. 뒤에 30억 불로 올라가고 굉장히 큰 금액이죠. 대충 한 1,300원 잡아도 4조 2천억, 3천억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큰 금액으로 늘어납니다. ODA 네. 자금이 EDCF 플러스 일반 구호로 해서 그렇게 많이 특정 국가에 늘어난다. 단기간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쓰여질까? 쓰여지는 거에 대한 통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 유엔이나 이런 거랑 막 뒤섞여서 네. 그리고 수의 계약 형태로 계약이 넘어가게 되고 그 뒤는 거의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캄보디아에서 왜 어린이 그 집에 가서 안아주고 사진 찍고 예. 했던 것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치밀한 계획하에서 순서를 밟기 위한 연출 아니었냐라는 의혹을 많이들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자들이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데 홍사훈 기자나 뭐 뉴스타파 등등에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봐도 구조적으로 그게 추적이 어렵다. 그러면 쓰여지는 부분도 쉽지 않다. 또 거기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특정 기업이 주가랑 또 연결돼 있으니까 제가 기업을 함부로 예단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그 기업들이 윤 정권에서 받은 혜택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까지 맞물려서 보면 전체적으로 캄보디아는 한번 전체를 다시 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김건희 지금 요번 요 특검에서 네. 가다 보면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연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도이치파이낸스가 네. 캄보디아에 이제 법인을 설립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죠. 뉴스타파에 보면 그러면서 그게 누구 권력자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다 등등이 추정이 되고 있고 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거기에서 그 거금을 들여서 법인 설립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하게 되느냐 그 인맥에 사람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추적해 보면요 다 김건희랑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실제. 이것도 이제 정말 만만치 않은 네. 대형 의혹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어제 뭐 이제 백혜룡 전 형사과장이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백혜룡 경장이 기자회견도 열어가지고 지금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네. 이것도 지금 뭐 대검에서 합동수사팀 꾸려가지고 하겠다 이건데 이제 와서 이제 그러니까 백혜룡 경정이 엄청 예. 이제 격분을 격분할, 하면서 기자회견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는 뭐였냐? 막으려고 급급하거나 사람을 인사 좌천을 시키면서까지 그러니까요. 일종의 이제 블로킹을 한 셈인 거죠. 그리고 양도 저희가 처음에 알려졌던 것보다 뭐 300kg 뭐 이 정도의 거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엄청난 양인 거죠. 근데 그 출발지 뭐 말레이시아, 그럼 말레이시아 김건희 막내 동생 뭐 이 얘기는 이제 유튜브에 보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잘 아는 분을 알고 있어요. 조우바루라는 데 살고 있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식당을 했어요. 교민들 대상으로 하고 하는 식당을 하다가 매형이 대통령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식당을 접었어요. 최근에 여전히 골프 모임에 활발하게 나오고 있고 거의 매일매일 골프를 치는데 외견으로 봐서 돈벌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골프 치고 교민들하고 잘 어울리고 놀고 있다 이거죠. 그래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뭐냐에 대해서는 또 쉬쉬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가까이 보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뭐 이 얘기를 이제 계속 전해 옵니다. 현지에서. 이거 수상하고 이상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백혜련 경정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중점에 윤석열 부부가 있다. 네. 이렇게도 직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조사하면서 뭔가에 이제 지득한 어떤 팩트가 있겠죠. 뭔가가. 저게 만약에 그냥 혼자 추정으로 저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지득한 거. 그다음에 그 뒤에 수사를 막는 외압의 프로세스 많이 이제 이 방송에 나와 있습니다. 뭐 인천지검장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했다 뭐 등등등의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기도 했었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들이 매번 표방한 게 마약 청정국 지위를 표방하고 한동훈 당대표 시절인가요? 그때도 마약에 대해서 엄청나게 법무장관 시절에 마약에 대해서 전쟁. 어떤 얘기를 하고 네. 또 우리가 슬픈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마약 뭐 연관성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꺼낸 거예요. 자기들이 저희가 제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먼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자기들이 마약에 대해서 청정국 지위를 이미 한국이 상실해 있습니다. 현재. 네. 그거를 되찾는다 어쩐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블로킹을 한다.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납득이 안 되잖아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고 왜 그 이후에 진행된 여러 가지 외압 의혹들의 정점에는 누가 있느냐 네. 이것도 밝혀야 된다. 결국 이거는 상설특검 네.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워낙 큰 게이트죠, 사실은. 이게 뭐 거의 뭐 전 국민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는 거 아니에요? 계속 들어온 거를 저기를 해보면 분량으로만 보면 끔찍한 거죠. 끔찍합니다. 상설특검을 통해서 이것도 밝혀내야 된다. 예. 그러면 3대 특검 더하기 이 마약 특검, 상설특검까지 하면 네. 정말 계속 올해 한 해는 계속 수사를 그게 이제 그동안 예. 3년 정권 동안에 벌어졌던 그 오물 같은 것들이 정말 산더미 아니냐. 그러면 이제 그들이 방언 올리는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는데 누가 죽인다고 그랬어요. 도둑이 재발절이듯이 미리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런 말을 했죠. 네.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 개념 규정을 했어요. 아니 확실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정말 전 국민의 위해를 가하는 불법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게 통합이에요? 진정한 통합이라는 건 실체적 진실 하에서 네. 국민적 동의 하에 용서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통합이죠. 근데 국민적 동의가 되지 않아요. 실체적 진실도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네. 그랬는데 뭐 미리 뭘 죽인다 말다 그거를 국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미명을 씌워서 통합하고 대충 가져가냐? 덮어달라? 아, 말도 안 되는 그건 얘기죠. 안 되죠. 논리적으로도 안 되고 현실로 그럴 수도 없습니다. 네.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그것도 또한 업무상 배임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큰일 나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밝혀내야 되는 통합을 위해서라도 밝혀내야 된다. 네, 통합이라는 게 예. 정확한 실체를 놓고 이 정도까지 이런 실체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용서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뭐뭐를 참작해서 용서를 하자라면 용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국민에 따라 다른 거죠. 주권자의 의사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네. 이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을 하겠다라고도 설명을 했는데 여러 이제 논란들이 있었고 수많은 분들께서 이제 비판, 네. 어떤 팩트, 정부에서 이 검증 기능이 만약에 인수위가 있었다면 훨씬 더 철저하게 됐을 것이고 그렇겠죠. 또 소위 말해서 에드벌런을 띄우는 그런 시간들이 훨씬 있었을 거예요. 네. 에드벌런을 띄워놓고 그에 따라서 오는 반응들을 보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아 이것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등등에 대한 판단의 여유가 있었을 건데 네. 인수위가 없는 이번 정부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도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거기에 뭐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5기로 뭐 인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어떤 지향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많은 이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장점과 단점이 이제 공존하게 지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했을 때 분명히 어떤 지향점이 있었다. 그런 특정 지향점을 잘 살리기 위해서 했던 인사로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데 그 뒤에 임명되고 나서 이제 공식화된 문제들이 나온 게 있잖아요. 2007년에 뭐 부동산 차명 이런 부분들. 예. 그러면 그 자리가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그런 것들을 제어를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 요구가 됐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첫 낙마 사례지만 네. 더 끌고 가다가는 초기 국정 동력 지금 굉장히 스피디하게 적시에 적합하게 여러 가지 업무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사표를 냈을 것이고 또 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사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자, 새로운 민정수석이 또 누가 될지 이것도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대통령실에 이른바 이제 어공 네네. 별정직 공무원들이 나오질 않고 있고 네, 80명이나 지금 이제 나오진 않고 사표도 안 사표도 내고. 안 내고 이거 뭡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인격으로 보면요, 예. 대통령 비서실이 대통령 비서실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 예.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 이렇게 이제 법인격으로 보면 연속선상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홈페이지에 대한 이거 뭐 소스 코드까지 소스 코드 이런 거에 대해서 오픈을 하지 않아서 새로 어떻게 열지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직원들은 이미 다 지나갔잖아요. 날짜도 지나갔고 그러면 본인들이 사의를 표명하고 다 그에 대해서 일괄로 수령하고 하면 빠지면 되는데 되는데. 예,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제 면직을 시켜야 되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었죠. 있나요? 당연히 없었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냥 속된 표현으로 하면 예. 엿먹어라 하고 그냥 뭐 우리 진짜 저희 그런 속된 식으로, 표현으로 예. 개긴다 뭐 이런 식으로 방해하는 거잖아요. 업무 방해죠 사실은. 그게 사실은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 언급했지 않습니까? 무덤 같았다. 네네. 일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인 걸 치운 그거부터 것뿐만 시작해서. 아니라 지금 인적으로도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요. 괴롭히고 있다. 네. 그 말이 맞네요. 네. 그러니까 아예 일을 못하게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을 못하게 망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심하게 표현하면 새 정부 출범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러니 이런 것들을 놓고 통합과 예.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갈 길이 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랬습니다. 늘공은 어차피 부처 파견이잖아요. 네. 파견이죠. 파견 복귀를 하면 되는 것이고 어공들은 당연히 이제 끝남과 네. 동시에 당연히 스스로 사표를 내야 되는 거죠. 별정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대로 개념상 끝나면 당연히 다 임기가 끝난 걸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서류를 내지 않고 그냥 월급을 받아간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 환수하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거는 엄벌에 처해야죠. 사실은 일을 안 하고 돈을 받아간다. 이거 국가 세금을 그렇게 좀 먹는다. 그것도 최고 정점 권력기관의 정점이라고 하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버젓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 네. 용서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뭐 이제 면직 절차를 거쳐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절차상 다 이제 거쳐서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러니까 날짜가 필요하고 홈페이지도 그렇게 해서 하려니 일종의 이제 그 국정 홍보의 수단이자 소통의 채널이잖아요. 홈페이지라는 게 뭐 일방적 홍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능을 못하게 만들었다. 단 하루 단 몇 초라도 못하게 만든 그 자체가 다 네. 법에 저촉이 되는 걸 테니까 엄히 처벌을 해야 되겠죠. 네. 엄히 처벌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속보가 또 나왔는데요.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이죠. 논란이 많이 된 사건이다. 또 뭐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보겠다. 또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객관적으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객관적으로만. 저도 여러 가지로 오픈했지만 예. 객관적으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하. 엊그제 이제 그 봉지욱 기자가 예. 목걸이 선물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저기를 소재를 쫓고 있다, 찾고 있다 해서 많이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대체로 압축돼서 어느 정도 누구다 신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그 사이에 또 옮겼을지 그건 모르죠 저희가. 그런데 여러 제보들이 들어와요 정말로. 예. 어디다. 네네 위치와 그 집에 심지어 벽돌 색깔과 그래서 다 지금 합을 맞춰서 딱 예. 특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객관적으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객관적으로만 정말. 예. 하면 된다. 어떤 그 악어의 눈물 같은 거에 자비를 베풀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에 이제 비상식적인 비합리적인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고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뭐 중간에 뭐 드리고요. 아파서 못 온다 이런 거에 저기 되면 자비를 베풀면 안 됩니다. 누구는 안 아픕니까? 다 힘들고 아프고. 피곤하고 다 그렇죠. 바쁘고 예. 일정도 네. 많아요. 근데 윤석열은 상가 지하 활보하는 모습 보면 그게 뭐 중요한 일정이었나? 그건 뭐 반바지에 반팔 차림에 또 아마 구두 같은 걸 좀 신고 뭐 로퍼라 로퍼 그러나요? 뭐 뭐 이런 저거 걸 신고 네네네. 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뭐 체포 수순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체포해야 자체는. 된다고 봅니다. 체포해야 된다. 역풍 뭐 정치적으로 어느 분들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예. 정무적으로만 보면 계속 저렇게 활보하는 게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려 더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 지극히 정무적인 얘기고 네. 지금은 법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시간이잖아요. 시간이. 지금 내란 우두머리가 저렇게 나와 있을 시간이 아니잖아요. 엄밀히 보면. 그래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서 원칙을 정확히 보여줘야 된다. 네. 대한민국이 법이 이렇게 살아있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지점이 뭐고 나중에 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지금 그거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내란 이런 내란 외환해죄 이런 거에서는 사면도 못하게 하자. 라는 것들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 입법을 해야 된다. 그렇네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지금 나와서 활개를 친다. 저걸 정무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저렇게 냅둬야 된다. 예.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동의하기 어렵고 당장 체포해야 된다라고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김성원, 송원석
뭐 원내대표 선거는 2파전 윤곽이 드러나 있고, 근데 또 당무감사 절차 개시에 따라서 갈등이 또 증폭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고. 당무감사를 후보 교체 이제 관련된 거. 저기가 비대위원장이 가서 당무감사를 받았다라 그런 거잖아요, 본인이. 네. 근데 이제 우선은 그 비대위원장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보시면 엊그제 이제 쭉 내가 혁신안을 뭐를 얘기를 했더니 내 배우에 뭐 한동훈한테 사주를 받았냐, 누구한테 뭐를 했냐라고 미주알 고주알 막 하면서 비하인드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비대위원장 당의 간판이자 당 대표인 거잖아요. 뭐를 했어야 돼?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제거를 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꿍얼꿍얼 하듯이 내가 뭐를 발표했더니 뭐 누구한테 뭐 누구 세력한테 뭐를 받았냐. 그게 이제 그 당의 불행인 거죠, 결국은. 소위 말하는 이제 깜냥의 문제가 나오는 거겠죠. 네. 지도자 리더가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정말 뒤죽박죽 되는데 자꾸 저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국민의힘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는 본질을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내부 이제 분열, 분화, 갈등 이런 것들이 심화되면서 주적을 어디로 삼아요? 이재명 정부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외부로 일본 전국시대 그 혼란상을 놓고 네. 조선을 침략하고 하는 걸로 극복해 보려고 하듯이 외부로 적을 돌리고 그게 이유 없이 허니문 기간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기승전 이재명 새로 출발한 지 며칠 잉크도 안 마른 정부를 뒷발목 잡고 잡아뜨리려고 네. 하고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이런 것들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뭐 우리가 이들을 좋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의 어쨌든 파트너로 107명의 의원을 가진 정당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그 봉합되는 모습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중요한 면이 분명히 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는 것입니다. 네. 자, 민중기 김건희 특검 또 입장을 덧붙이고 있는데 여러 의문이 있는 사건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김건희 특검 의문을 알려드릴까요? 의문은 정말 저희가 뭐 이제 필리버스터식으로 해서도 계속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강조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예. 그들 정권이 저를 고발해서 개인 감정이 섞여서 이러는 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봐야 되고요. 객관적으로. 자, 이준석 이 의원 제명 여기에 대한 청원도 55만 7천 명이 넘었네요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예. 그 재미난 양상이죠. 사실은 이제 이준석 당시 후보 때 불과 며칠 전에 본인 입으로 제명 얘기를 꺼내면서 네. YS 이야기를 하고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누구랑 투영되는 이미지를 이렇게 오버래핑을 할 때 저절로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인생 스토리와 어떤 서사를 놓고 그렇죠.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그게 오버래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놓고 YS 또는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이 저절로 이렇게 오버래핑 되진 않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견강부회라고 하는 거죠. 갖다 붙일 자리가 아닌데 갖다 붙이면서 자기 방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네. 사람들의 화를 더 돋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TK가 재밌을 것인데 네. 물론 둘이 합친다 그래서 그 지지도가 나오진 않지만 산술적으로 보면 49.4군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합쳐서. 합치면 예, 그래서 김문수 0.7만큼 이제 더 높게 나온다. 그러니까 야, 너 때문에 졌어. 이게 이제 굉장히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요. 50만이 돼서 응답을 한다. 무기명 투표를 붙였다. 했을 때 네. 저는 이게 제가 그냥 추론이지만 국민의힘 TK 지역 의원들의 상당수가 이준석 의원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요. 즉 제명에 찬성하는 표를 던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지역 내 정서에서 배신자론 이거 짧은 시간 내에 헤어나오기 어렵다. 이런 너 때문에 졌어 뭐 이런 거. 그게 굉장히 강하게 있다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명 나는 안 당할 거야 이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이준석 의원. 이준석 의원이 바랬던 건 이거겠죠. 네. TK나 이런 데도 많이 무너지고 상대적으로 자기가 강하게 올라가기를 바랬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참 불만족스러운 결과지만 41.15를 얻었어요. 거기에다가 소위 찐윤이라고 하는 의원들이 버티고 있는 그 지역들을 보면 거기서 다 이겼어요. 네. 그런 게 즉 소위 찐윤 그리고 TK의 본류의 그런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이준석 의원이 배신자인 거죠. 그런 거를 유승민 의원이 10년이 지나도록 전혀
씻지를 못하는 모습들을 봤잖아요. 우리가 어느 게 옳다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아마 이 제명이 만약에 본회의 안건으로 간다고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부터 먼저 그런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꽤 있다. 그래요. 뭐 물론 윤리특위가 먼저 구성이 돼서 열려야겠지만은 네. 그 절차를 거쳐서 가다 보면은 의원직 제명 정말 될 수 있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자, 목소리 돌아와서 너무 좋네요. 저도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용환 교수 만나봤고요. 잠깐 광고 말씀 듣고 바로 김종대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